이장님, 마을 제방은 언제 고치실 건데요? 김춘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을 회관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춘자 씨. 박노식 이장이 담배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을 제방이 얼마나 튼튼한데 걱정 마시오. 내가 20년간 이장해오면서 한 번도 물날 리 없었잖아.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마을 곳곳에 하수구가 막혀 있었고 제방 보강 공사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박노식의 집 주변만 유독 높은 담장과 배수시설이 새로 설치된 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오늘 밤부터 엄청난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던데 마을 이발소 사장 최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걱정 말고 각자 알아서 하시오. 나는 바빠서 이만. 박노식은 대충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김말순, 78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녀는 평생 이 마을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죠. 손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들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님,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며 혼자 딸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자 마을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춘자야, 민수야, 모두들 안녕하세요. 김말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이모님, 오늘 밤에 엄청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 제방이 걱정되거든요. 김춘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김말수는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낡아진 제방, 막힌 하수구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집중호우.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후가 되자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을비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기는 무서울 정도로 강해졌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는 10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저녁 8시경 마을 곳곳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빗물이 잘 빠지던 도로에도 물이 고이고 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는 집들이 생겨났죠. 가장 심각한 건 마을 동쪽 제방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이 완전히 잠길 것 같은데. 주민들은 당황했지만 정작 마을 이장 박노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집 주변 배수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각자 알아서 하시오. 나도 바빠서 못 도와드려요. 박노식의 외침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20년간 마을 이장 자리를 지켜온 그였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말순의 집안 마당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죠. 하지만 김말순은 다른 주민들과 달리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전화기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말순과 군복을 입은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전화기를 들고 어떤 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긴 번호였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죠. 마치 평생 외워온 번호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아, 엄마야. 김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일이 났단다.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셨어요? 아직 집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들 걱정이 많거든. 김말순은 창밖으로 점점 더 세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전화 너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장윤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김말순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방 붕괴가 시작된 동쪽 지역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마을 중심가로도 물이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은 급히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 높은 곳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어디 계세요? 최민수가 박노식의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을 방송 좀 해주세요. 대피 방송 말이에요. 그러나 박노식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물막이 작업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높은 담장과 배수시설 덕분에 그의 집만큼은 비교적 안전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마을 전체를 책임져야 할 이장으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박노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 내 집 지키기 바쁘다고. 주민들은 이런 이장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지만 당장 물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각자 자기 집 물건을 챙기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외부와의 교통이 두절되었고 전화선까지 끊어져 구조 요청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몇몇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춘자가 김말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집도 물이 차올라서 큰일이에요. 춘자야, 우리 모두 마을 회관으로 모이자. 김말순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높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야. 김말순의 제안에 따라 주민들은 하나둘 마을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소중한 물건들을 품에 안고 온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암울했죠. 하지만 김말순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모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주민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조대도 못 오고 이장님도 안 계시고 걱정 마세요. 분명히 도움이 올 거예요.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도우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새벽 3시 마을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대인 줄 알았던 주민들이었지만 가까이 와보니 지역 방송국 취재진이었죠.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물에 젖어가며 마을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큰 수해를 입은 농촌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이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방송을 통해 마을의 참상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제방, 물에 잠긴 집들, 그리고 회관에 모여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죠. 하지만 당장 구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리포터가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자기 집에서 혼자 물막이 하고 계세요. 한 주민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신경도 안 쓰시고 말이에요. 카메라가 박노식의 집을 비추자 정말로 그는 혼자서만 물막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모두 회관에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나가자 시청자들의 분노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죠. 구조대는 언제 올지 모르겠고 이장은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김말순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회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다른 주민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신기했지만 별다른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뭘 기다리세요? 김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새벽이 올 거야. 김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주민들은 김말순의 말을 위로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희망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세기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았죠. 주민들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들이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죠. 김말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왔어. 새벽 5시 30분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물에 잠긴 도로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죠.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문에 몰려들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온 건 아닐까요? 한 주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김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남다른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박노식은 자신의 집에서 여전히 혼자만의 물막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회관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비싼 물건들을 빼내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주민들이 다 회관에 모여 있는데 가보시지 않으세요? 지나가던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겠네. 박노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일 하기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고. 이런 박노식의 태도는 이미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박노식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장을 할 수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요. 저 이장 당장 해임시켜야 합니다. 댓글들은 하나같이 박노식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제야 주민들은 마을 입구 쪽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물은 여전히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고 도로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구조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김춘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을 서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차량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 같았죠. 일반적인 구조 차량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뭐죠? 한 주민이 손을 이마에 얹고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말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달리 그녀만은 저 차량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서쪽 높은 지대를 통해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일렬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맨 앞에는 지휘 차량이 있었고 그 뒤로는 병력 수송 차량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왔어요. 한 주민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군대가 왔어요. 주민들은 모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부대인지 누가 지휘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상당히 큰 규모의 부대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김말수는 조용히 회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아직 물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녀만은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천천히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김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위험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말수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을 중심가에 도달했을 때 군용 차량들도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 지휘 차량에서 한 명의 군인이 내렸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여군 장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그 여성은 투스타를 단 정복을 입고 있었죠. 주민들은 회관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지휘관인가 봐요. 투스타라니 엄청 높은 계급이네요. 여자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김말수는 다른 주민들과 달리 그 여군 장교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딸의 모습이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은 어릴 적 그녀가 꿈꿔왔던 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윤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물에 잠긴 마을, 무너진 제방, 그리고 회관에 모여있는 주민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중대장? 그녀가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즉시 상황 파악하고 구조 작업 준비하세요. 예, 사단장님. 최상호 중대장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구조 작업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였지만 사단장의 단호한 명령에 곧바로 행동에 옮겼죠. 그때 김말순이 천천히 장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을 헤치며 걸어오는 할머니를 본 장윤정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장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윤정아, 정말 고생했구나. 김말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주민들은 회관에서 이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평범한 할머니가 투스타 장군과 어떤 관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할머니 딸이 저 장군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침착했던 거구나.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장윤정은 즉시 구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아침 7시 장윤정은 지휘 차량에서 군용 배낭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예상외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최첨단 구조 장비나 고급 기계가 아닌 평범한 삽 하나였죠.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단장님, 중장비 지원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상호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 삽으로 어떻게? 중대장,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손이 답이에요. 그녀는 삽을 어깨에 메고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 병력 집합, 모래주머니와 삽을 준비하세요. 예, 사단장님.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각자 삽을 들고 일렬로 정렬했죠.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회관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군대답네요.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다니. 그런데 정말 삽으로 이 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말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장비보다는 확실한 기본기를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그녀가 기대했던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윤정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길을 바꿔서 강 쪽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을 동쪽 제방이 무너진 곳을 막고 서쪽으로 새로운 배수로를 만드는 거죠. 사단장님, 그런데 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한 소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단결된 마음입니다. 그때 박노식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 군인들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을 외면했던 그였지만 군대가 나타나자 갑자기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급히 회관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이장인데 왜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박노식은 숨을 헐떡이며 장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군대가 왔으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장윤정은 박노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민간인 구조 작업을 하러 온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거든요. 뭐라고? 박노식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이라는 직함으로 마을에서 권위를 누려왔는데 갑자기 투스타 장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장님은 지금까지 어디 계셨나요? 장윤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있는 동안 말입니다. 박노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주민들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일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그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상황이었죠. 저는 제 집이 무너질까봐. 박노식이 변명을 시작했지만 장윤정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도우시려면 함께 하시고 아니면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점점 더 장윤정의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계급의 장군이 직접 삽을 들고 작업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더욱이 그녀가 김말순 할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경외심을 느꼈죠.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김춘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직접 나서시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훌륭한 딸을 키우셨을까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김말수는 이런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딸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8시 장윤정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분대는 동쪽 제방 보강 작업, 2분대는 서쪽 배수로 굴착, 3분대는 모래주머니 운반.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삽질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땅을 파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소리가 마치 교향곡 같았죠.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될 것 같은데요? 한 주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뭔가 달라 보여요. 최상호 중대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부하들을 보니 이 작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병사들, 힘내세요. 그가 큰 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령 수행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김말순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와서 나누어 주자 병사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오전 9시 작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제방의 구멍이 모래주머니로 막히면서 물의 유입이 줄어들었고 서쪽으로 새로 만든 배수로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중심가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되네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어요. 박노식은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고 더욱이 그것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의 시선도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장윤정의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삽질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동쪽 제방 복구 작업 70% 완료되었습니다. 최상호 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서쪽 배수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장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 중에서 용기를 낸 몇 명이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김춘자가 먼저 나서며 장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만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입니다. 장윤정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래주머니 나르는 일이나 도구 정리하는 일 등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주민들은 기뻐하며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거든요. 병사들과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춘자가 갑자기 박노식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장님, 이제 그만 나오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노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집 주변에서 혼자만의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마을 전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춘자 씨, 나는 내일 하기 바쁘다고 했잖아. 박노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뭐예요? 김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장님의 일은 마을 전체를 돌보는 것 아닌가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김춘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장님만 빠질 수 있나요? 제 방 공사비는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박노식은 이런 상황에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나도 열심히 했다고. 박노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공사비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복잡한 사정이 뭐예요? 김춘자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장님 집 담장 높이는 데 쓰신 거 아닌가요? 이 말에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박노식이 마을 예산을 자신의 집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말이죠. 장윤정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이장님, 장윤정이 박노식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 아니. 나는. 박노식이 머뭇거렸습니다. 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잊었을 뿐입니다. 장윤정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노식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이죠. 주민 여러분, 박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이장을 해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사과한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제 일만 생각했어요. 박노식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공사비도 제가 제 집에 쓴 게 맞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박노식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결국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야 할 이웃이었으니까요. 김말순이 조용히 박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식이 일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의 제방도 튼튼해야 해요. 김말순은 박노식을 일으켜 세우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다른 주민들도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함께 일해요. 김말순이 박노식에게 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함께 지켜봐요. 박노식은 눈물을 닦으며 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마을 전체를 위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마을 이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 11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주민들, 그리고 박노식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을을 구하는 작업에 매진했죠.
장윤정은 이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대장님 보세요. 장윤정이 최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힘은 이런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 말이에요. 최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 작업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오가 되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쪽 제방 복구가 완료되고 서쪽 배수로도 거의 완성되어 갔거든요. 마을 중심가의 물은 이제 발목 정도까지만 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장윤정이 모든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오후 1시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쪽 배수로를 통해 물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을 중심가에 고여있던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강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병사들도 삽을 땅에 꽂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장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장윤정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군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동쪽 제방 복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래주머니로 촘촘히 막힌 제방은 이제 새로운 물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했죠. 서쪽 배수로도 마지막 정리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최상호 중대장이 장윤정에게 격려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마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젖어 있긴 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집들도 물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식은 작업을 마치고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후회의 눈물이 섞여 있었죠. 이제서야 진정한 마을 이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박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제 그만해요. 김춘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도 이제 누그러졌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박노식의 진심을 느꼈고 무엇보다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박노식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말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마을을 구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장윤정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장비 정리하고 마을 안전 상태 최종 확인하세요. 예, 사단장님.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그들도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군인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말이죠. 상호 중대장님, 장윤정이 최상호를 불렀습니다. 이번 작업 어떠셨어요? 사단장님,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최상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했어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장윤정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오후 4시 마을은 거의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물은 모두 빠져나갔고 제방도 튼튼하게 복구되었죠. 집들은 아직 정리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방송국 리포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참상을 전했던 그 리포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포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물에 잠겨 있던 이 마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깨끗해진 마을 거리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도 담았죠. 시청자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의 투스타 장군과 용감한 병사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장군의 어머니가 이 마을에 사신다는 사실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소식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칭찬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정말 대단한 장군이네요. 모든 군인들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박노식 이장도 반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오후 5시 장윤정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은 완료되었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윤정이 김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윤정아. 김말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장윤정이 약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군인이란 건 백성이 먼저라고. 주민들은 이 모자의 대화를 들으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공경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느꼈거든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노식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장님 용서받을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장윤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오후 6시 군용 차량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한낮의 절망적인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장윤정은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차량들이 마을을 벗어나자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마을도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말이죠. 오후 7시 마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떠난 후의 정적이었지만 절망적이었던 아침에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김말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젖은 채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진 후 드러난 마당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죠. 무엇보다 딸이 마을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지 마세요. 김춘자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주민들은 각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김말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각자 살 길을 찾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죠.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그 특별한 연대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춘자야. 김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도 정리하실 일이 많을 텐데 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최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박노식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박노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말순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아, 말순 씨. 박노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지 마세요. 김말순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드릴게요. 곧이어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노식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노식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자신을 원망할 법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박노식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장님,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김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일하면서 진심을 봤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맞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박노식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8시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는데 물에 젖어 상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죠.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오늘 하루가 꿈 같아요. 한 주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함께 앉아 있다니. 우리 말순 이모님 딸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다른 주민이 칭찬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키우신 이모님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김말순은 이런 칭찬을 들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모님이 잘 가르치셨으니까요. 김춘자가 말했습니다. 백성이 먼저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노식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장이면서도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는데 김말순은 평범한 할머니로서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말순 씨, 그리고 주민 여러분. 박노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마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믿고 있어요. 저녁 9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민들은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물에 잠겨 있던 거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무너진 제방도 튼튼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한 주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믿을 수 없었는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삽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주민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김말순이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이모님. 주민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어요. 박노식은 이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이장이 되겠다고 말이죠.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 10시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정리할 일이 많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한 특별한 하루였으니까요. 김말수는 집에 돌아와 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장윤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오늘 하루가 우리 마을에는 축복이었어. 김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단다.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뭐든 말씀하세요. 장윤정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평온한 마을의 모습이 아름다웠죠.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마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죠. 일주일 후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마을 정비 작업을 계속했고 박노식은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마을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오늘은 어디서 작업할까요? 김춘자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죠. 오늘은 마을 입구 화단을 정리해 봅시다. 박노식이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마을 회관 보수 공사도 시작해야 하고요. 주민들은 박노식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진짜 마을을 위해 일하는 이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마을의 기적을 취재했던 방송국에서 후속 보도를 위해 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삽으로 마을을 구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리포터가 김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김말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카메라는 완전히 복구된 마을 모습을 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새로 심어진 꽃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차게 일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주일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마을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물에 잠겨 있던 이 마을이 이제는 더욱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때 박노식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삽과 화초를 들고 있었죠. 리포터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시네요. 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박노식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어떤 계기로 변화하게 되셨나요? 리포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장윤정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노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누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잊었을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인터뷰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박노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죠. 댓글창에는 격려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저렇게 솔직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대단해요.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 준 것도 감동적이네요. 한편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는 장윤정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죠.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마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사단장님,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최상호 중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상호 중대장님,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장윤정이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말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최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방송은 계속해서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화면에 담겼죠. 시청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구조 작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딸분은 언제 다시 오세요? 리포터가 김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바쁜 사람이라 자주 올 수는 없어요. 김말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보니 군용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김말순은 그 차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장윤정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깜짝 방문이에요. 윤정아, 김말순이 딸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왔어? 방송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오시길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장윤정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마을의 은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리포터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흥분했죠. 장군님, 마을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장윤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리포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삽으로 판 것은 물길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 마음속의 벽을 허문 것이었어요. 장윤정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적이었죠. 박노식이 장윤정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이장님이 스스로 변화하신 거예요. 장윤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어드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광경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시청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수해복구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정신과 인간애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인터넷에는 감동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네요.
이런 게 진짜 휴먼 드라마죠.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은 장윤정을 위한 감사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죠. 장윤정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감사드려야 해요. 장윤정이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춘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게 훨씬 많아요. 식사가 끝나고 주민들은 마을 회관 앞에 특별한 것을 설치했습니다. 산 모양의 작은 조형물이었죠. 그 밑에는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지네요. 장윤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념품이에요. 저희가 잊지 못할 거예요. 김말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삽 하나로 마을을 구한 우리 딸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자 장윤정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으로 배웅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장윤정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 항상 서로 도우며 사세요. 네, 장군님. 주민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주민들은 조형물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산 모양의 조형물이 아름다웠죠.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주일이었어요. 한 주민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김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날 밤 전국의 시청자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삽 하나로 마을을 구한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훈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예전과 다른 의미였죠.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삽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될 기적이었습니다.